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2020학년도 서강대학교 사회계열 논술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서강대학교는 뭐 제가 지금 사회계열이라고 말했지만 사회계열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똑같이 인문으로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어요. 서강대. 네, 1교시는 지금 지금 쓰인 것처럼 경제경영을 보고 2교시는 나머지 뭐 인문대학 플러스 뭐 행정학과,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도 나머지는 전부 다 2교시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열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경영경제를 가장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런 거 위주로 모든 대학교 기출 마찬가지로 그런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서강대학교가 지금 문제가 단문으로 제시문이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제 2번도 볼 건데 1번, 2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되게 단문, 그러니까 짧은 제시문으로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가 항상 뭐 거의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지만 문제 자체가 항상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서강대학교는 지금처럼 문제 1과 문제 2가 제시문이 겹치지가 않아요. 현재 지금 2020 기준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시문 문제 1이라고 할게요. 문제 1에서 가에서 4까지 나오고 가에서 4까지 나오고 문제 2에서도 따로 또 이름이 또 가에서부터 또 나오죠. 가에서 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제시문은 문항 간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그냥 문제 1번을 먼저 다 풀고 그다음 문제 2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는 근데 이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시만 4-5개 주고 문제 1, 2, 3 2개, 3개를 그냥 같이 풀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 간의 연결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서강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다가갈 때 태도가 좀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에.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부터 보는 거랬죠. 가해 현상을 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자, 1번, 자, 먼저 한번 하래죠. 뭘 하는지. 그 다음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바사를 토대로 논술하시오. 자, 뒤에 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바사를 토대로 논술을 하라. 바사에서 어떠한 논점을 주겠죠. 그리고 이게 뭐야? 두 번째, 이 뒤에 부분 슬래시 뒤쪽에 이게 대안제시형이죠. 대안제시형은 뭐죠? 자기견해형이죠. 자기견해 안에 있는 대안 제시형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제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하지만 주장, 이유, 상술은 여러분 몫이지만 근거를 토대로 뭐 비현실적이고 비구체적이 아닌 제시문을 토대로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저랑 같이 볼 거니까.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거 문제 짤 때 최대를 맥스로 짜세요. 800자 이런 뭐 약간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죠? 천자를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천자로 대안 제시할 거예요. 제가 뭐 한다고요? 물론 그때 가서 짜보고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럼 제시문 하나로 두 개 줬다. 그럼 뭐죠? 대안을 2개는 짜야죠. 그렇죠? 바사가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만 하는 사람보다 대안을 1개만 짜는 보다 2개 짜는 게 훨씬 훌륭하겠죠. 자, 어떻게? 주의근상 몇 자? 250자, 250자. 대안 우리는 2개를 짤 거예요. 500자 남았죠? 자, 여기에 500자 할당해요. 여기에 500자 할당해야겠죠. 자, 가해 현상을 나다라마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해라. 분석 뭔 말이에요? 설명이에요. 설명 또 뭐라고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항상 틀리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제시문이 나다라마저 가해 현상을.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가르쳐 준다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시문을 근거를 이거 근거죠. 근거를 4개나 줬어요. 그럼 뭐예요? 각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라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경험인데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분명히 짝을 먹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나다가 한 편이고 라마가 한 편. 한 편이라는 얘기 뭐죠? 같은 논리를 얘기해서 나다로 가를 설명하거나 라마로 가를 설명하거나.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아마 짝이 나눠질 거다. 이런 발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대꾸를 안 맞추기 위해서 꼭 2대2가 아니라 1대3일 수도 있고 3대1일 수도, 그건 다양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자, 볼게요. 250자죠. 몇 자 쓸 수 있어요? 주의근상
주의근상 2개. 그러니까 설명을 몇 개 할 수 있다고요? 2개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 이건 제시문을 이 정도만 대충 짜고 문제 보고 알겠지만 제시문을 보고 와야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2대2로 나눠져요. 자, 지금 먼저 설명할게요. 2대2로 나눠져서 뭐죠? 그럼 주의근상으로 설명을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주의근상으로 설명을 두 번째 거를 하면 되겠죠. 각각 주의근상 250자, 250자 할당하면 몇 자 돼요? 500자 되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제시문이 좀 많아서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가해 현상을 남아를 활용하여 분석하라. 자, 1대 다 구조죠. 아니죠. 다대 1. 그러니까 4대 1 구조죠. 지금 설명이 나다 든 거니까 4대 1 구조입니다. 4로 1을 설명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단 분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시문을 정리하지 요약 보통 하는데 근거 제시문을 하지 말라 그랬죠. 방금 저희 짰듯이 바로 설명 때릴 거예요. 근데 서강대에서 요구하기도 하거니와 일단 대상이 하나기 때문에 대상을 하나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랑 좀 이따 모범 답안 같이 볼 거니까 거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이 너무 길었네. 문제가 좀 많아서 같이 볼게요. 제시문 가 뭐예요? 뱅크런 사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정도만 제가 밑줄 친 거 한번 볼게요. 무모한 거래폐는 언제나 뭐에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뭐죠? 은행이 파산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아요. 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신뢰와 무지는 무지로 이루어졌고, 너무 급해서 제가 천천히 할게요. 모조리 교체하려고 맹렬히 몰려든다. 근데 그러한 신뢰는 무지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불신은 뭐예요? 무지와, 제가 반복되는 거 체크하겠죠? 난폭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쭉 와서 실제로 뭐죠? 은행을 무너뜨렸고, 이건 예시니까 필요 없고, 한 번 더 나오죠? 여기 불신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불길에 휩싸여, 계속 번져가고 여기 확산,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죠. 즉 뭐예요? 이 은행 파산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뱅크런 사태가 이러한 사태가 불신과 무지로 일어난다. 누구? 예금자들의 불신과 무지로 일어난다.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끝에 가서는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은행을 넘어서 이 정도 얘기 체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못해서라기보다는 논리를 연관시키는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제시문 나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죠? 여기서는 경제생활에서 모든 주체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거의 주장문이에요. 제가 할 게 많아서 오늘은 따로 막 적진 않을게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경제 주체는 근데 뭐예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고 이를 계산해서 선택을 한대요. 자, 그렇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해서 연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죠. 하지만 자, 그러나 대조, 강조 나왔죠. 뒤로 봐야겠죠. 계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뭐예요? 비용과 편익을 주관적으로 계산한대. 주관적으로 하여 평가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야, 이해되죠? 원래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야. 원래는 객관적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할 때는 주관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누가? 경제 주체가. 다양하겠지만 보통 개인이라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제시문이 많기 때문에. 자, 나다, 라, 마까지가 근거 제시문이죠. 볼게요. 제시문 나는 뭔 얘기죠? 집단의 양극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만 볼게요. 이 실험에서 집단의 논의 후 답변에는 집단 극단화 현상을 보인다. 자,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6을 선택하면은 중간값이 집단의 판단은 통상 7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평균 중간값이 3이었으면은 집단의 판단은 보통 2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집단의 의사결정은 뭐예요?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이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알겠지만 제가 블로그에 이거 올려드립니다.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원래 안 했었는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 사람들은 되게 자기 판단. 자, 그러나 체크하고 뒤에서 뭔 얘기예요?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한다. 자, 혹시 이런 느낌 와요? 제가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는데 앞에 제시문은 어떤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 느껴져요?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 뭐래요? 사람은 편익과 계산해서 객관적인데 근데 그게 객관적이 불가능할 때 뭐다? 주관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앞에서 나왔었죠. 어디? 제시문 나에서. 자, 그러면 나랑 라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뭉쳐질 수 있겠구나. 논점으로. 왜? 우리 아까 설명할 때 제시문을 합쳐서 설명하기로 했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구나. 그래서
뭐지? 사회적 학습. 자, 새로운 거 나왔죠. 체크하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의 상호작용으로 배운다.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 얘기죠. 어렵지 않아요. 자, 제시문 말을 한번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과 발맞춰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자, 뭐, 하나 문제가 끝이라서 읽어보시면 이거 자체가 그냥 주장문이라서 따로 체크하진 않을게요. 뭐래요? 집단의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지 않으면 의사결정의 수준은 집단이 커질수록 떨어진다. 자, 제가 아까 분명히 편먹기가 될 거다라는 거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경험적인 문제예요. 자, 얘는 어떤 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제시문 다랑 비슷하죠. 왜죠? 집단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걸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럼 나라로 가를 설명하게 되고 다마로 가를 설명하겠구나. 묶어서. 이해돼요? 왜? 분량 자체가 500자니까 설명을 2개 할 거니까. 아시겠죠?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좀 이따 끝에 가서 저랑 모범 답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 1에서 요구한 첫 번째가 끝났어요. 문제 1번에 이제 두 번째 대안 제시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인간은 사회생활 쭉 해서 이게 뭔 얘기죠? 자, 여기만 체크할게요. 사회적인 영향을 뭐 벗어날 수 없죠. 인간은 선택을 할 때. 근데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 즉,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이다. 자, 뭔 얘기예요?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 그건 뭐예요? 자유의지에 따른 능동적 주체. 이거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말이죠? 반복되는 거는 키워드라고 제가 체크하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는 능동적 주체이다. 사회의 방식을 따르게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제시문 4는 뭐예요? 이거는 보면은 뭐 알코올 얘기가 오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정부가 정책 당국이 통계에 근거한 현실을 강조 체크해야겠죠. 강조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자에 뭐 시돌려와서 뒤에는 뭐 다 예시예요. 뭐 예를 들어 필요 없죠.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책으로 인간의 행위가 변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여기서 조금 해볼까요? 물론 뒤에서 같이 글 보겠지만 여기서 어떠한 대안을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라 했을 때 자기 멋대로 대안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거 제시문을 여기 줬죠. 이 문제 자체에서.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 문제 자체가. 왜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바사를 토대로 논술을 하시고 보통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다음 제시문에 근거해서 그냥 쭉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물론 편입 정도 연대급 가면은. 근데 여긴 너무 친절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 어떤 제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되고요. 개인은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서 뭐예요? 주체적 선택을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왜죠? 아까 보니까 우리 제시문가에서 막 남들이 막 소문이 돌고 은행이 망할 것 같다니까 은행에서 현금 다 빼서 은행 다 망하고 국가 자체가 위험해지고 그 얘기죠. 자, 이런 거 하나 대안 1로 얘기하면 되겠네. 자, 이런 발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같이 보겠지만. 자, 두 번째 뭐예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논리인데 은행 파산이 났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해야겠어요? 너무 이거는 제가 말하기도 창피하다.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지. 뭐예요? 정책을 만들면 되겠죠. 누가? 국가 주도하에 정책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정책을 만들까 아니면 이런 어떠한 정책으로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만들란 얘기예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수를 해서 주장, 이유, 상수를 여러분이 만들라고요. 근거는 줬고. 알겠죠? 너무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자, 너무 안 길어지게. 자, 여기까지 해서 바로 모범 답안 볼게요. 뭐 이 정도 얘기예요. 그쵸? 자, 문제를 한번 답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좀 거슬리나? 여기 내릴게요. 자, 문제 1번 답안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쓴 글은 굉장히 구체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즉 뭔 얘기냐면 모든 문단과 모든 문장은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 끊으세요. 제가 보여주는 거 다 끊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제가 왜 한 문장 한 문장을 한 문단을 이렇게 나눴나, 왜 이 문장을 썼는가, 의미를 곱씹으세요. 아시겠죠? 되는 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글.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자,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을 내가 썼어요. 979자 나왔네요. 글씨는. 지금 제시문 가에 따르면서 뭔 얘기하는 거? 가 정리한 거죠. 요약한 거죠. 왜죠? 아니, 가에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얘기해줘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걸 그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보죠. 가 분석하라고 했어요.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우리. 가 나에서 말을 활용하여 분석하래요. 자, 요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분석을 하는데, 자, 가 분석 설명이라 했어요. 두 번째도 가 설명. 우리 설명 몇 개? 두 개 한다. 왜? 250자니까. 설명 1, 설명 2. 아까 여기서 요거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한 두 줄 정도 두 줄 정도 넣는다고 큰 무리 없죠. 분량상.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될 거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했어요. 뭐예요? 한 문단은 두 문장 이상이에요. 즉 보이시죠? 한 문장, 두 문장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학생들이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띄워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심하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은 가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설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설명하고 뒤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대안제시겠죠. 대안제시 바를 활용해서 여기는 대안 사를 활용해서 대안제시 1, 대안제시 2 명확하죠. 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구한 것만. 자, 볼게요. 자, 주장, 이유, 근거, 상술 두 문장 250자 보이시죠? 자,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가해 현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어요? 개인들의 선택. 왜죠? 예금자들이 대상 제시문에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대상 제시문에서 갖고 오고 이유는 근거는 근거 제시문에서 갖고 와라. 이유, 근거죠. 자, 대상 제시문에서 뭐래요? 예금자들이 이익을 위해 예금 인출한 선택을 했죠. 이는 뭐예요? 제시문 나에서 경제 주체들이 비용과 빠졌네. 편익을 고려해 선택을 한다는 거와 상통한다. 자, 이해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자, 주장, 이유, 근거, 상수를 써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수를 쓰는데 우리가 뭐예요? 제시문을 두 개 활용해야 되죠. 이해돼요? 나도 활용하고 라도 활용해야 돼. 왜요? 아까 둘이 같은 논리를 얘기했으니까 밑에서 보면은 다도 활용하고 마도 활용하죠. 근데 자, 이거는 제 앞에서도 얘기한 적 있겠지만 잘 보세요. 자, 주장, 이유, 근거를 쓰고 또한 이유, 근거를 제가 쓴 거예요. 이해돼요? 왜죠? 근거를 제시문을 두 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나랑 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원래는 뭐죠? 원래는 주의 근상이죠. 주장, 이유, 근거, 상술인데 여기서는 근거 제시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조를 띈 거예요. 하지만 그 논리는 변함없어요. 뭐죠? 대상 제시문과 근거 제시문을 연결하는 행위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유, 근거, 여긴 두 번째 이유, 근거가 되겠죠? 이는 나에서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을 한 거와 상통한다. 즉 뭐예요? 이 대상 이유와 근거가 같은 얘기를 해서 얘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또한 가에서 대상 제시문 갖고 왔어요. 타인들의 행위를 근거로, 그쵸? 행위를 근거로 자신 또한 예금 인출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이유가 된대요. 근데 이는 뭐예요? 제시문 라에서 따르면은 두 개 다 활용하랬으니까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선택한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 자, 이해돼요? 주장, 이유, 근거, 주장, 이유, 근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익은, 이근을 쓸 거예요. 5문장. 250자 쓸 겁니다. 자, 주장. 첫 번째 뭐예요? 집단의 부정확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를? 가해 현상을. 자, 이유, 주장. 이유 뭐죠? 대상 제시문에서 은행 신용도의 소문이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서 빨리 퍼지게 내 은행을 파산시켰기 때문이죠. 자, 좀 급해요. 자, 좀 내릴게요. 저도 이게 시간이 너무 학생들이 너무 안 봐가지고. 자, 이는 자, 주장, 이유, 근거 나올게요. 이유, 자, 근거. 집단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보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제시문 다해서 얘기했죠. 그거와 뭐라고요? 같은 맥락. 이게 같은 맥락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할게요. 또한 여러 은행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는 마의 집단이 커질수록 의사결정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과 상통한다. 이해돼요?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집단이 옆으로 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집단이 커질수록 의사결정의 수준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래서 한 번 더 대상과 근거 제시문이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글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좀 빠르게 볼게요. 다 똑같아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자, 여기서 보니까 분량상의 문제로 상술을 한 문장씩만 썼네요. 그러면은 200자씩 나오겠죠. 다 4문장씩. 자, 볼게요. 주장.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도 넣어주세요. 개인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능동적, 주체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장. 대안 제시한 거예요. 왜죠? 이유.
제 생각이에요. 타인에 휘둘리지 않고 주관에 따른 선택을 한다면 은행의 파산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유. 근거 볼게요. 근거 뭐예요? 바죠. 자, 아래에서는 사를 활용할 거고, 바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능동적 취향과 같은 맥. 즉 뭐예요? 예금주들이 자유의지적 선택을 했다면 한순간에 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쵸? 소문일 뿐인데 굳이 소문을 내가 믿어야 되나? 좀 더 내가 판단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다. 이해되죠? 근데 이 같은 상황을 또 해결하기 위한 대안 한 개 더 만들어 보자고요. 왜? 제시문이 두 개니까 사도 활용하려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은행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대요. 이유, 사람들의 은행 신용도에 대한 과장된 소문은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다 제 생각이에요. 주장, 이유. 그쵸? 정책이 정부주가 강한 정책으로 하면 교정될 수 있겠죠. 아까 알코올처럼. 이는 사회에서 정부가 통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음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것과 상통한다. 이유 근거가 같이 상통해서 이러한 대안, 주장을 할 수 있다 얘기예요. 즉, 국가가 나서 소문을 정정하고 일정액 이상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누구 생각? 제 생각. 이해됐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뭘 쓸지를 안다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20분이 돼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찍고 마무리하고 두 번째에서 문제 2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